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심택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3% 넘는 상승세? 최근 석 달 사이에 심택의 주가가 약 7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 찍고 턴한다. 이제 3분기 실적 괜찮을 것이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주가의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연일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1,200원대까지 오른 심택 챙겨보고 가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볼게요. 오늘은 5% 넘는 반등을 주면서 진행이 되네요.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오는 12월 12일입니다. 왜 1년에 2번 정기 변경 있잖아요. 이쯤이 되면 이제 편입 되는 종목이 이러이러한 종목이니 수급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해당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잘 나가고 있는 종목 하나 꼽아봤는데요.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9,6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도 볼게요. 신한지주도 그렇고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까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나왔습니다.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자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익 성장성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워진 은행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네요. 배당 매력도가 그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은행주로 관심이 조금은 쏠리는데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 금융지주사 오늘 전반적으로 오르길래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게임주들 볼게요.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하나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HN도 그렇고 SNK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실적을 내놨는데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사들의 그 시즌도 오나라는 분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이위드가 4% 넘는 상승, NC소프트 3% 넘는 상승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은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부터 튀어오른 대표적인 테마가 이 미세먼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좀 뿌였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차트상으로 열어보면 음봉으로 좀 돌아선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전략 유효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쪽은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KH바트의 경우는 12% 급등, BH도 그리고 인탑스나 세경하이테크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저 종목도 정말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찰실한 매물 압박이 놓여 있는 건데요. 갤럭시 폴드가 오늘 일반 대리점을 통해서도 판매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볼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수소차 관련주요.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충전소 여기저기 더 설치한다라는 뉘앙스의 뉴스가 전해지면서 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소차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부터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나왔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이벤트와 함께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종목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떤 시각일까요? 앞으로 미세먼지 계속 관련될 텐데요. 사실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서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질 것을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 뉴스상으로서 공표가 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10월달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그랬죠. 오늘 거의 처음으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만큼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로 공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사실 좀 차익 매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는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을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러신 분들이 오늘 조금 많이 이 존재를 던진 한다라고 거죠. 좀 네, 생각이 네. 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위닉스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나마 하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9%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전까지 안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사실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제 이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이슈성이 부각이 되게 될 텐데 사실 그때마다 뉴스가 나오고 들어가시는 거 이거는 조금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는 사실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올 때 그때가 좀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의 방향은 뉴스와는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벤트가 있다면 이벤트 데이 때는 이제 파는 날이고 그 이전의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야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세먼지 관련주들 앞으로 관심은 갖되 지금은 아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투자액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 글쎄의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요. 일단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에는 꼭 접근을 하시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탑픽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가장 강한 거는 하츠가 오늘 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매매에 서투르신 분이라면 차라리 위닉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그냥 관심 종목에 올려두고 앞으로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입니다. 다음은 폴더블 관련주들 볼게요. 폴더블 폰 관련주, 뭐 스마트폰 관련주, 뭐 갤럭시, 애플 다요. IT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심상치가 않아요. 제법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부품 관련돼서는 사실 한때 정말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적인 흐름은 사실 좀 많이 재미가 없어졌던 그랬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폴드를 사실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스마트폰의 수요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도 조금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폴더블 관련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H바텍이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가 부근이거나 아니면 신고가에서 더욱더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UTI 같은 경우에도 글라스 부분에서 폴더블에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게 되면서 예전에 상당 부분 강한 이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뉴스플로어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상승세는 꺾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글라스 관련돼서 폴더블 폰이 내년도부터 이 채택을 하게 될 텐데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닌 해외에 있는 회사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U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사실 폴더블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이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만큼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채택에서 탈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에서 가장 좋은 섹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 같은 경우에 카메라의 채택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시연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가장 움직임이 좋은 거는 MC넥스가 가장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MC넥스에 대한 긍정적인 표 말씀 주신 적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MC
인피니क्스 같은 경우에 사실 스마트폰 쪽으로도 상당 부분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전장 쪽으로도 납품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네. 스마트 부품 쪽에서 캐시카우를 형성을 해서 나중에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네, 좋아요 할까요? 의견 드립니다. 좋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도 이렇게 살펴보고요. 수소차 관련주 갈게요. 사실 연초 때 기억하세요? 그때 정부의 정책이 이쪽을 향해 있다라는 뉴스가 매번 나오면서 관련주들 사실 뭐 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자회사가 뭐 한대더라라고 그렇죠. 하면 다 올라갔었던 그러면서 올 1월 진짜 많이 종목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 한 해 그 상승분 거의 반납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수소차 관련한 이제 정책들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에 놓고 상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관련주들 투자할 만한가요? 예전 전기차의 모습을 사실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기대감으로써 수소차가 같이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똑같이 수소차 역시도 동일하게 처음에 기대감으로 오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정부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더 많다. 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회자가 되면서 그때마다 이제 이슈성으로서 지금 주가가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오늘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수소차가 이 충전소가 확대가 된다는 것 자체는 더욱더 상용화를 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일단 수소차 워낙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전소 관련돼서 사실 그 해외에서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 조금 더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이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조금 변하는 시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하나만 좀 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대표적인 종목이 좋은 것 같아요. 유니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라가죠? 물론 지금은 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대표적인 종목을 사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 아닐까요? 네, 저는 어차피 이 수소차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다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사실 충전소에 대한 이런 기대치라 이 실망감이라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라면 EM 코리아도 한번 접근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갈게요. 네. 그리고 관련주로서 몇몇 종목들 말씀 주신 것들 앞으로도 좀 길게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긴 투자 호흡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도 수소차 관련주도 네. 올려주셨는데 관련 종목들 챙겨보도록 할게요. 유한다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거래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이 예상에 못 미치는 이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고 또 예상됐던 브렉시트도 간밤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다시금 만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지금입니다. 국내 증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나타나면서 폭발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마감가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2% 상승하면서 2064.8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067선에서 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음봉으로 살짝 전환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 부근까지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0.39%의 강세를 주면서 649.1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코스닥은 그래도 양봉 나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특히 오늘도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거래가 좀 많이 실린 점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전 거래일에 종가 부근에서 시가를 형성했는데 그래도 탄력은 0.4% 가까이 키워가면서 650선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상해종합지수 0.45% 하락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천선에선 이제 완전히 좀 멀어진 모습이고요. 2925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5% 상승하면서 22,548엔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추가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68% 하락하면서 이제 1,173원 40전까지 떨어진 모습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화면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2,000계약 넘게 사고 있지만 현물 시장은 모두 이탈을 해준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시면 외국인들이 1,1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팔자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매도로 출발한 기관은 2시 부근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427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보였고요. 개인도 기관과 동반해서 비슷한 금액을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매매 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이 226억 원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매도 범위를 조금은 줄여낸 모습이고요. 기관은 642억 원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금융투자에서 이번엔 주도하면서 매도세를 외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개인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IT 투톱의 시세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의 강세권에서 5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3거래일 만에 다시금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이죠.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의 일반 판매가 시작된다라는 이 뉴스가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금 5만 원 선을 지지하면서 53,3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관련주입니다. 캠트로닉스와 KH 바텍 대표주로 꼽히면서 오늘 두 종목이 모두 동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캠트로닉스가 2.7% 강세권에서 13,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KH 바텍이 갤럭시 폴드에 접히는 기술이 힌지를 공급하는 기술인데요. 12%까지 급등 양상이 나오면서 16,05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전거래를 이어서 급등세가 2번 연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고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12.63%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MC넥스와 파트론도 역시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이 카메라 폴더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MC넥스도 4%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파트론은 후장 들어서 탄력을 살짝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0.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77,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4.4% 급락하면서 SK하이닉스가 급락 마감을 했었죠. 마지막 거래일에 4% 급락 마감이 나왔었는데 폐장 후에 1조 원 규모의 블록딜이 있었다라고 사측이 공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투심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4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0.1% 상승하면서 하지만 음봉 전환됐습니다. 77,100원의 최저가로 나왔고요. 저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HLB 그룹주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HLB와 HLB 생명과학이 모두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은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입니다. 리보세라님 개발사인 엘리바와 합병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이슈가 오늘도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입니다. 24일에 FDA의 예비 신약 허가 신청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사측이 밝힌 상태고요.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HLB가 16만 7,800원까지 올라와 줬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HB 생명과학도 가격 제한부 가득 채워가면서 28,85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인적 분할한 두 기업입니다. 두산솔루스와 두산퓨어색 우선주와 본주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첫 거래일을 긍정적으로 마쳤는데요. 두 번째 거래일인 오늘도 역시 6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가격 제한폭이 유지되면서 거래 마친 모습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비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남영 비비안이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데요. 또 다른 토종 속옷 브랜드인 이 쌍방울이 남영 비비안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남영 비비안이 가격 제한폭 가득 채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6,8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쌍방울도 3.3% 상승하면서 1,07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5G 관련주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인데요. 차트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가 32,800원까지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윗꼬리가 살짝 길게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3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이 오이솔루션 같은 이 통신 장비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5G 관련주에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진 시스템이 좀 대장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12월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일에서 5G 관련주 중에서 서진 시스템과 오이솔루션이 새롭게 편입된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5만 원 선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7% 하락하면서 49,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타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에 이어서 역시 연속해서 시세를 좀 분출하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가격 제한폭 역시 가득 채우면서 6,7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게임 서비스 업체인 이 시스타임즈가 지난주 중반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속해서 3번 정도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오늘 역시 4번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각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락한 섹터입니다.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조류 독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닭고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입니다. 마니커 FNG가 12%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하림도 5%, 체리브로도 5.3% 가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은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월 21일 월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